자, 실업 고용지표에 대한 기출문제를 풉시다. A국의 생산 가능 인구는 200만 명. 그럼 이제 표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생산 가능 인구가 2천만 명, 만 명이라는 단위는 빼고요. 그럼 이제 비경제 활동 인구가 200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200 이렇게 써놓고, 그럼 여기 이제 1,800이 되겠네. 그런데 이제 실업자는 300만 명이고, 그러면 여기 1,500이 되겠네. 만 명은 빼고요. 경제활동 참가율은 여기 2,000분의 1,800이니까 298에서 90%. 자, 고용률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여기 2,000 중에서 1,500. 그러면 75%. 어느 지역의 취업자 수는 10,000명이고 실업자 수는 1,200. 이제 거꾸로 가는 거네. 이제 이렇게 10,000명. 여기는 실업자는 2,000명. 그럼 경제활동 인구는 12,000명. 근데 경제활동 참가율이 50%라는 것은 비경제활동 인구도 똑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 15세 이상 인구는 이렇게 24,000명이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고용률은 뭐다? 고용률은 여기 요것분에 요놈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뭐 정확하게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25분의 일단 3개 딱 지으면 10 이렇게 되면 요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40%가 돼야 되겠지. 네. 여기 밑에 조금 줄어들게 되니까 42%. 바로 그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뭐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뭐 나눠 보셔도 되고, 네. 아니면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뭐 120에 100 해가지고 뭐 곱하기 100 하고 하셔도 되고, 네. 자, 이제 여기 한번 봅시다. T 시점의 실업률은 10%, 경제활동 참가율은 50%, T 시점과 T 플러스 1 시점 사이에 아래 같은 변화가 발생한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갔을 때의 실업률을 한번 구해보자고요. 근데 이런 문제를 이제 잘 풀려면 이 백분율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냥 숫자 놓고 한번 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보통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일단 여기 1%, 1%, 1%, 1%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경제활동 인구를 1,000이라고 딱 잡고, 그럼 비경제활동 인구를 1,000이라고 잡으면 돼요. 경제활동 참가율이 50%니까.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는 2,000으로 한번 잡아보는 거야. 그리고 실업률이 10%니까 여기 100 이렇게 놓고 취업자는 900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취업에 성공하는 비율이 20%라고 했으니까 여기 실업자가 이제 얼마로 되는 거예요? 80으로 되는 거야. 예. 그리고 구직을 단념하여 비경제활동 인구로 가는 비경제활동에 편입되는 비율이 10%라는 것은 여기 실업자 100명 중에서 이쪽으로 10명이 가고 이쪽에서는 빼기 10을 하는 거지. 네, 그래도 생산 가능 인구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됐고, 자, 취업자 중에서 실직하여 구직 활동을 하는 비율 1%래요. 그럼 여기 되는 게 9명. 9명이 가는 거지. 이제 89명까지 됐어요. 실업자의 수는. 그런데 비경제활동 인구에서 구직활동, 비경제활동 인구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비율이 1% 다시 넘어가는 거야. 근데
10% 10명이 가는 거니까 다시 사라지죠. 네, 그러면 실업자는 89명이 됐어. 그럼 1000명 중에 89명이면 8.9%. 이렇게 하시는 게 나을 듯 싶습니다. 고용과 관련된 지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5세 이상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 맞는 표현이고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없다. 그럼 비경제활동 인구. 네. 군대 의무 복무자, 교도소 수감자는 비경제활동 인구. 조사 대상 기간 일주일 중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일을 했다. 그러면 취업자가 되는 겁니다. 취업자가 되는 건 쉬워요. 네. 고용 지표로 봤을 때 실업자가 되는 게 힘든 거지. 일시적 직장을 가지고 있으나 일생인 질병, 그렇죠? 예. 이 사람들은 취직해 있는데 잠깐 쉬고 있는 거야. 취직된 상태는 유지가 되는 거니까 실업자는 아니죠. 효율성 임금, 역선택을 방지한다, 이직을 방지한다, 또 태만을 방지한다. 그것도 건강을 올린다. 이런 게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직을 방지하면서 생산성 높게, 예, 평균적인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태만을 방지한다. 예, 노동자의 체력과 건강이 향상된다.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지. 네.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가 제고되어 매출이 증대되고 이윤이 증가한다. 이건 효율성 임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균제 상태라는 것은 더 이상 변화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실업률이 12%고 매기간 실직률, 취업자 중에서 실직하는 사람의 비율이 3%. 그렇죠? 그럼 균제 상태를 유지시키는 구직률은 얼마인가? 자, 일단 실업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스몰로 쓴 겁니다. 실업률은 스몰로 쓴 거예요. 그러면 고용이 되어 있는 사람하고 이번 대문자로 쓰는 겁니다. 이렇게 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실업자 중에서 실업자의 수를 표현하는 거죠. 근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다시 여기를 2 플러스 U로 나누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실직률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S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S, 그리고 이렇게 finding. 요것이 이제 장기적인 실업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만 생각하면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실직률이 3, 그리고 여기 3, 그리고 X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위에도 퍼센트라고요? 그런데 장기의 실업률이 12%가 되는 것은 이것이 100분의 12가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를 잘 맞춰줘야 돼. 요걸 잘 맞춰줘야 돼. 단위를. 자, 그러면 12x 플러스 36은 300이 되는 거지. 그럼 12x는 264가 되는 것이고 264를 12로 나누게 된다면 24 2라는 거죠. 이 x가 22라는 거예요. 우린 100분율로 한 거니까 22%. 고용 관련 통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해야지만 경제활동 인구가 되는 것이고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하는 거예요.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실업자의 일부가 일자리 찾는 것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 인구로 이동하면, 그렇죠? 예, 고용률은 변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맨 밑에 생산 가능 인구가 있고 이 위에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가 있고 그리고 이 위에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이 되는데 고용률이라고 하는 것은 요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가 아이고 직장 찾는 거 힘들다 그래서 이렇게 뚝 잘라가지고 이 크기로 비경제 활동 인구가 늘어나더라도 생산 가능 인구는 변화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고용률은 변화가 없다. 물론 이 경우에 이렇게 비경제 활동 인구가 늘어나면 실업률은 어떻게 되겠는가? 실업률은 어떻게 되겠는가? 잘 보세요. 취업자의 수가 가만히 있기 때문에 취업률은 올라가는 거지. 분모가 작아졌으니까. 따라서 취업률이 커지면 실업률은 반드시 작아질 수밖에 없다. 예. 그러면 경제활동 참가율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는 것은 생산 가능 인구 중에 경제활동 인구가 되는 것이고 곱하기 여기에 취업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경제활동 인구 중에 취업자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약분되면 생산 가능 인구 중에 취업자는 바로 고용률이 되는 거죠. 네. 따라서 경제활동 인구와 고용률을 알게 되면 취업률을 알 수가 있는 거고 취업률을 알 수 있으면 실업률도 계산할 수가 있다. 그래서 두 개가 옳은 표현이죠. 한 마을의 15세 이상 인구는 400만 명이 있다. 400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일단 경제활동 인구를 알아야지만 실업률을 구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보자. 일단 경제활동 인구만 구해보자. 경제활동 인구. 학생은 경제활동 인구가 아닙니다. 비경제활동 인구. 실직을 했으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비경제활동 인구. 직장이 없고 구직활동을 한다. 실업자. 경제활동 인구. 조사 대상 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했다. 취업자. 경제활동 인구. 가사 노동자는 아니죠. 일시휴직자는 취업자. 경제활동 인구. 가족이 경영하는 데서 일주당 무보수로 18시간 이상 일을 했다. 취업자. 이렇게요. 이것이 바로 경제활동 인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합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20, 40, 200명. 200명 중에 실업자는 어디냐? 실업자는 여기 20명만. 네. 그러면 실업률은 10% 이렇게 됐고, 예. 경제활동 참가율은 400명 중에서 200명이 일을 하고 있으니 50%. 예, 이렇게 이제 구하시면 됩니다. 다음 중 노동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실효성 있는 최저임금. 그렇죠? 그럼 수요, 공급, 위에. 네, 그래서 비자발적 실업이 존재하는 거, 이건 옳은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노동시장에서 임금 격차가 확대되는 불평등성이 심화되는 요인으로는 무역의 확대로 인한 국제화와 숙련 편향적 기술 진보가 어려진다. 네, 이것은 이제 국제 무역 시간에 이제 하는데 만약 노동이 풍부하다. 그러면 노동의 가격은 쌀 거예요, 그죠? 하지만 노동 풍부국은 노동 집약적인 재화 생산에 우위를 갖게 되므로 수출을 하게 될 거야. 수출하려면 더 많이 만들어야 되겠지, 예전보다. 다른 나라에 비싸게 팔 수 있으니. 그럼 노동 수요가 증가하면서 임금은 상승하는 거지. 그러면 다른 생산소, 곧 자본은 덜 쓰게 되니까 임금은 하락하게 될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거지. 거기다 생산성이 높은 것을 수출하는 나라도 있고 생산성이 낮은 것을 수출하는 나라도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임금 격차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국제 무역 시간에 좀 더 하시면 되고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더 좋은 근로 조건을 가진 직장의 임금은 그렇지 않은 직장의 임금보다 낮다. 그러니까 사실 근로 조건이 나쁘면 더 줘야 되겠지. 그것을 보상적 임금 격차라고 합니다. 그럼 효율 임금이라는 건 뭐야? 이건 실질 임금 경직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균형 임금보다 높이 줘야 된다 그랬었죠. 왜? 역선택을 방지한다. 이직을 방지한다. 태만을 방지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임금을 주면 해결이 가능하다 이거지, 그지? 그래서 좀 더 주면 생산성이 더욱 올라갈 것이다. 역선택을 방지하면서 태만을 방지하면서 이직을 방지하면서. 예. 그래서 낮은 임금이 아니라
시장의 균형 실질임금보다 더 높은 실질임금을 줘야 된다. 어떤 경제의 실업률이 10%, 경제활동 인구 참가율이 60%. 자, 그러면 이걸 짜야 되겠죠. 도대체 몇 명이냐? 그런데 비경제활동 인구는 10,000명은 뺍시다. 단위 10,000명은 빼고 하자. 뒤에 10,000명만 붙여주면 되니까. 비경제활동 인구가 1,000이야. 근데 경제활동 인구가 60%라는 것은 이쪽에 60%, 이쪽에 40% 이렇게. 그럼 3대 2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뭐 1,500이 있겠죠. 그 중에서 실업률은 10%라고 했으니 실업자는 150이 되겠네. 실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율도국, 유진국, 율토국, 유로국, 이거 뭐 나라 이름인가 봐요. 공공투자 지출을 증가시켰다. 그럼 어떻게 돼? 생산활동이 커지게 되고 경기는 좋아지게 되고 그러면 단기에 경기적 실업은 감소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실업보험제도를 시행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유보임금은 상승하게 될 거야. 그럼 좀 더 좋은 직장을 찾기 위해서 다니겠죠. 네, 직장을 옮기는 과정 또는 직장을 찾는 마찰적 실업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법정 최저임금을 인상했다. 최저임금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비자발적 실업은 증가하겠죠. 자, 그런데 완전 고용이라고 하더라도 마찰적, 구조적, 마구. 그렇죠?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은 항상 존재한다고요. 장기적인 실업으로. 그래서 자연 실업률이 0%가 되는 건 아니다. A국의 15세 이상 생산 인구는 200명이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또 짜야죠. 맨 밑에 200명이 있구나. 그러면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가 있고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이 되는구나. 생산 가능 인구는 200이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60%라는 것은 120명, 경제활동 인구, 비경제활동 인구는 80이라는 얘기다. 그럼 실업률이 10%라는 것은 120명 중에 12명이고 취업자는 108명이라는 것이다. A국의 매 기간 동안 실직률은 2%, 구직률은 8%,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10분의 2가 되니까 준재 상태의 실업률은 20%. 암묵적 계약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세하게 계약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치? 네, 그냥 직장에 다니고 싶은 거야. 그리고 저 사람을 더 고용하고 싶은 거야. 예, 그거를 생각하면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실질임금이 단기에 노동 수요 충격과 노동 공급 충격에 민감하게 변화하지 않는 현상을 이야기한다. 예. 그래서 암묵적 계약 이론, 실질임금 경직성의 하나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사전에 구체적인 업무를 명시하지 않고, 예, 이게 암묵이라는 얘기지. 불완전한 계약을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이 세세하게 하다 보면 더 주고 더 받고 막 이러면 짱구로 굴려야 되지. 이게 아니고 비대칭 정보화에서 근로자가 상황 변화에 따른 임금 조정보다 뭐 그냥 직장을 다니고 싶은 거야, 안정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써놓지 않아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것 좀 해주시오. 뭐 이렇게. 암묵적 계약은 자유의사에 의한 고용 원칙하에서 더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 네, 뭐요? 고용 원칙, 자유의사에 의한. 그런데 4번 보자. 자율적 강제성보다는 법적 강제성. 근데 뭐 계약을 세세하게 하는 것이 법적 강제성 아닐까요? 이건 세세하게 안 하는 거잖아, 그지? 고용하는 사람하고 고용되는 사람하고 자율적 강제성, 자율이다 이거지, 자율. 예. 법적 강제성이 전제되는 것은 아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마치도록 하죠.